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공부 습관 캠페인을 하자.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라는 게 부모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어떤 역할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게 부모가 공부 습관까지 챙겨줘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그게 학교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뭐 조그만한 뭐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 있다. 그러면 거기서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역 아동센터가 중심을 잡고 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건 물론 학교겠죠.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모여서 부모들이 고민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고민의 결과 그러면 같이 노력해서 아이들이 책도 읽게 하고 공부 습관도 잡게 하려면 왜냐하면 아이들 공부와 관련된 많은 권한은 교사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 대행하니 잘 안 되니까 학원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응? 근데 사실 근데 교사가 또 이제 그 권한을 하고 싶어 행사하고 싶어도 부모들이 별로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이게 완전히 악순환에 빠져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저는 한 아이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주 가치지향적인 얘기로 끝내는 아이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책임하고 응? 이게 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무책임하다. 아무리 들어봐도 응? 부모가 올바른 방향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루션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제가 생각하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감정을 자극해요. 근데 감정을 자극받아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감정이죠? 예를 들면 불안감. 예, 근데 이 감정이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이끄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히트레이 높더라고요. 예. 저는 근데 그렇게 그런데 뛰어 들어가면 별로 승산이 안 나온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부모들은 최악의 부모가 이런 부모예요. 자기 감정을 통찰하지 못해요. 자기 감정을 통찰하지 못하고 감정이 이끄는 정보대로 아이를 키워요.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아까 질문에도 뭐 예를 들면 처음부터 수학은 정확히 풀어야 된다,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누구한테 들었겠죠. 책은 뭐 정독이 중요하다, 뭐 양서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들었거든요, 다 이미.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맞추려고 거기다 껴맞추려고 하는 우리 아이가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보면 이미 우리 사회에는 부모들의 감정, 그러니까 부모의 불안감, 또 욕망 이런 것들을 그걸 자극하는 사회잖아요. 그걸 충분히 자극하니까 수십 조의 사교육비를 쓰겠죠. 그 감정이 이끄는데 탁탁 맞는 정보들을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라는 이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아이가 그래도 좋아하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 습관 들이는 게 좋겠죠. 그죠? 일단 마구잡이로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 공부 습관 들인다고 시간 딱 됐으니까 앉아. 지금부터 시작. 문제집 10장.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하나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다 억지 부리는 거지. 그래서 학원 보내는 부모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고립된 부모들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런 상황에 이미 노출된 부모들은 네. 그 아이의 공부 습관을 어떻게 이게 케이스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네. 뭐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문제 아이도 문제 부모도 없다. 문제 사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들은 엄청나게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대치성에 있는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러는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 근데 유대감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 경쟁 관계이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남들은 엄청 잘하는 줄 알거든요, 다. 근데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다 비슷해. 그리고 비슷하다는 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거기서 조금만 생각이 깊어지면 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통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모교육 전문가들이 부모를 파고 들어가는 논리예요. 거기서 확 땡기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 그건 아니다. 부모 역할을 본격적으로 부모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부모 역할 관련된 출판 시장이 엄청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분야별 매출 1위였던 경제 경영의 처세를 능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학습을 한 거죠. 책 보고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 쪽으로 옵니다. 학부모 교육 쪽으로. 근데 교육도 답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냐? 지금 대부분 상담 쪽으로 갑니다. 개별 상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모 역할 어려우니까 학원 보내는 게 맞아. 이렇게 지금 가 있죠. 상황이 그래요. 상담하면 효과는 있습니까? 상담은 일단 개별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요. 일정 정도 물론 상담도 이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을 가면 내담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게 기본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죠. 상담해서 좀 개선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상담을 통해서 엄마가 달라지고 아이가 동반돼 이건 어려워요. 그다음에 아이를 중심으로 한 상담도 거의 실패하고요. 근데 이제 가족 상담을 해서 서로가 이해하게 된 거지. 서로 이제 이러면 이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건 또 엄청 고가잖아요. 예. 돈 드는 솔루션이 효과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일반화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거든요.